야, 너 아직도 군대 다니니? 와, 진짜 군복 입고 왔네. 다른 옷 없었어? 어유 손 거친 거 좀 봐. 역시 군대 생활이 여자를 망가뜨리나 봐.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고급 호텔 연회장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25년 만에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명품 드레스를 차려입은 여자들이 군복 차림의 한 여성을 빙 둘러쌌죠. 강서윤. 42의 나이 대한민국 육군 중장 계급장을 단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의 눈에 비친 건 그저 초라한 옛 친구일 뿐이었어요. 과연 이 무례한 동창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모욕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의 기운을 가득 보내드릴게요. 강서윤이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시선이란 시선은 모두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반짝이는 드레스와 액세서리로 치장한 동창들 사이에서 소박한 정복 차림은 너무나 도드라졌거든요. 누군가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은 신경 쓰지 않고 조용히 지정된 테이블을 찾아 걸어갔습니다. 저기 좀 봐. 진짜 군복 입고 왔네. 요즘 누가 동창회에 유니폼 입고 와? 창피한 줄도 모르나. 귓속말처럼 들리는 말들이었지만 일부러 들리게 하는 목소리였어요. 서윤은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다가왔죠. 어머, 서윤아. 정말 왔구나. 우리 서윤이 오랜만이야. 박유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에는 옛날의 따뜻함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어요. 유진은 최예림, 조민경과 함께 서윤의 테이블로 다가와 주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와, 너 진짜 군복 입고 왔네. 다른 옷 없었어? 혜림이 대놓고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깐 그들을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근무 마치고 바로 왔어. 근무? 아, 맞다. 너 아직도 군대 다니지. 그래, 계급이 뭐야? 대위, 소령, 중령이야. 서윤은 자신의 실제 계급을 숨겼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새 여자는 그 대답조차 비웃었어요. 중령? 그게 뭐 대단한 거야? 그래봤자 월급쟁이잖아. 민경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진이 자랑스럽게 손목에 시계를 내밀었어요. 이거 봐. 파텍 필립.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줬어. 2억 5천짜리. 너는 평생 모아도 못 사는 거 알지?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서윤의 침묵이 부러움이라고 착각한 듯 더욱 신이 나서 말을 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아? DK그룹 상무야. 연봉이 얼만지 알면 깜짝 놀랄걸. 그 순간 혜림이 갑자기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혜림은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어머, 손 좀 봐. 거칠어. 역시 군대 생활이 여자를 망가뜨리나 봐. 내 손 좀 만져봐. 부드럽지? 혜림은 억지로 서윤의 손을 자신의 손과 비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민경이 낄낄거리며 거들었어요. 맞아, 손만 봐도 고생한 게 보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피부과 가거든. 관리 안 하면 늙어. 서윤은 조용히 손을 빼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주먹이 가볍게 떨렸어요. 참는 것이었죠. 하지만 새 여자는 그 미세한 떨림조차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화났어? 아, 미안해. 우리가 너무 솔직했나?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잖아. 너는 평생 나라 위에 일했는데 우리는 남편 덕에 편하게 살고. 이게 인생의 차이지.
유진의 말에 혜림과 민경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유진이 서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우리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실례할게. 서윤은 차갑게 말하고 팔을 빼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윤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강서윤. 너 지금 우릴 무시하는 거야? 연회장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서윤은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죠. 유진은 그 눈빛에 잠깐 주춤했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야, 눈빛 무섭게 뜨고. 군대에서 배운 거야? 에이, 웃기고 있네. 유진이 서윤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강하게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물리적 접촉이었어요. 서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참았어요. 여기서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들어 서윤의 정복에 물을 끼얹었어요. 아, 미안. 실수했네. 물은 서윤의 가슴팍을 적셨습니다. 계급장에도 물방울이 떨어졌죠.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물기를 닦아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유진을 지나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유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우습다. 저런 애가 군인이래. 화장실에서 나온 서윤은 물기를 최대한 닦아냈지만 정복에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런 모욕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군 생활 초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없이 많은 편견과 차별을 겪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실력으로 증명하며 이겨냈죠. 이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참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서윤은 연회장으로 돌아가는 대신 로비 쪽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보내다가 조용히 빠져나갈 생각이었어요. 동창회는 이미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 달리 유진 무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동창 4~5명을 데리고 왔죠. 서윤아, 거기 왜 혼자 있어? 들어와. 유진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 먼저 갈게. 뭐? 벌써 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남편들도 곧 온다고. 소개시켜줄게. 민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혜림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 남편들 다 장교거든. 내가 아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 중령이면 우리 남편들한테 경례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순간 서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장교라는 말에 무언가 예감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아? 육군 소장이야. 소장? 너보다 훨씬 높은 거 알지? 유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소장이 아니라 준장이었어요. 하지만 허세를 부리고 싶었던 거죠. 민경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대령인데 곧 장군 진급한데 너 같은 중령은 우리 남편 앞에서 고개도 못 들겠네? 서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새 여자를 더욱 자극했어요. 혜림이 갑자기 서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말 좀 해. 벙어리야? 아니면 우리 남편들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거야? 그 순간 함께 온 다른 동창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진아, 그만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뭐가 심해? 우리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얘는 평생 월급쟁이로 살고
우리는 남편 덕에 편하게 사는 거. 이게 현실이야.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고개를 돌려 그들을 쳐다봤어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유진이 서윤의 앞을 막았어요. 어디 가려고? 우리 아직 안 끝났는데. 비켜줘.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유진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비켜달라고? 에이, 진짜. 너 군대에서 뭘 배운 거야? 명령하는 거? 부탁해. 부탁? 웃기네. 그럼 부탁 하나 들어줄까? 여기서 우리한테 경례 한번 해봐.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우리 남편들 오면 해야 하잖아. 민경이 끼어들었습니다. 혜림도 낄낄거리며 동조했어요. 맞아, 경례 한번 해봐. 우리도 구경 좀 하자. 서윤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려 했어요. 하지만 유진이 다시 서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요. 야, 강서윤. 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지? 우리가 누군 줄 알아? 우리 남편들이 누군데 감히 우릴 무시해? 서윤은 유진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힘을 쓰지 않았지만 단호한 동작이었어요. 유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야, 이거 나. 아파. 유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실제로 아프지 않았지만 일부러 과장한 거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그들에게 쏠렸죠. 유진은 마치 서윤이 자신을 공격한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폭력 쓴 거야? 너 군인이면서 민간인한테 폭력을 써? 그런 적 없어. 거짓말. 다들 봤잖아. 얘가 내 손목을 비틀었어. 유진의 목소리가 연회장 안까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로비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민경과 혜림은 옆에서 유진의 연기를 거들었죠. 맞아, 우리도 봤어. 서윤이가 유진이 손목을 비틀었어. 군인이 민간인한테 폭력을 쓰다니.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윤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변명할 생각도 없었어요. 진실은 진실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유진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기다려봐. 우리 남편 오면 가만 안 둘 거야. 너 같은 하급 장교, 우리 남편 한마디면 끝이거든.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저기 군복 입은 사람들 온다. 유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민경과 혜림도 동시에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왔다. 우리 남편들 왔어. 유진이 서윤을 향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우리 남편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걸. 연회장 입구로 4명의 군복 입은 남자들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준장 계급장을 단 사람, 대령 계급장을 단 사람들. 모두 당당한 걸음걸이로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여기. 그녀의 남편인 준장 박민수가 아내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민경과 혜림의 남편들도 함께였죠. 유진은 재빨리 남편에게 달려가 팔짱을 꼈어요. 여보 왔어? 근데 있잖아. 저기 저 사람. 유진은 서윤을 가리켰습니다. 박민수는 아내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죠.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저 사람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남편의 반응을 자신에 대한 분노로 착각했어요. 그치? 화나지? 저 여자가 나한테 폭력을 썼어. 손목을 비틀었다고. 중령이면서 민간인한테 폭력을 쓰다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아내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대령들을 급히 쳐다봤어요. 그들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충격과 당황,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민경의 남편인 대령 조성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분이 설마 맞아. 틀림없어. 또 다른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진혁 해림의 남편이었어요. 진혁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4명의 장교들은 동시에 서윤을 향해 걸어갔어요. 유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뒤따랐습니다. 그래, 가서 혼내줘. 저런 애가 군인이라니 창피한 줄 알아야지.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유진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4명의 장교가 서윤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박민수가 가장 먼저 거수 경례를 올렸죠. 육군 제8군단 부군단장 준장 박민수 군단장님께 경례. 뒤이어 3명의 대령도 동시에 경례했습니다. 제51사단장 대령 조성훈 경례. 제15여단장 대령 최진혁 경례. 작전참모 대령 한성민 경례.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유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민경과 해림도 마찬가지였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윤은 천천히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민수는 경례를 내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군단장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 몰랐습니다. 신뢰가 많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짧고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뒤를 돌아봤어요. 아내 유진이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내가 뭔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요. 여보,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민수는 한숨을 깊게 쉬고 나서 말했습니다. 저분은 육군 제8군단 군단장이야. 중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저분은 내 상관이야. 나를 포함한 우리 군단 전체를 지휘하시는 분이라고.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경과 해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방금 전까지 서윤을 중령이라고 무시했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서윤은 중령이 아니라 중장이었고 그것도 군단장이었던 거예요. 조성훈이 아내 민경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당신 방금 뭐 했어? 군단장님께 무례하게 굴었다고? 민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진혁도 아내 해림을 노려봤죠. 해림은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세 여자는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중장이라고 했잖아. 중령이 아니라 중장님이야. 대한민국 육군에서 몇 안 되는 중장 계급이시고 4만 명이 넘는 병력을 지휘하시는 분이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는 다시 서윤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군단장님, 제 아내가 큰 실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군과는 무관하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윤은 그렇게 말하고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4명의 장교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차렷 자세로 서 있었죠. 서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민수는 아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들바들 떨기만 했어요.
주변의 동창들이 모두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이 군단장이었어? 세상에, 중장이라고? 여자가 중장까지 올라갔다고? 유진이가 큰일 났네. 군단장한테 저렇게 무례하게 굴다니. 유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경과 혜림도 마찬가지였죠. 방금 전까지 우쭐대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은 건 두려움과 후회뿐이었어요.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유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25년 만에 만난 동창회는 최악의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윤이 떠난 뒤 연회장은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술렁였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유진과 민경, 혜림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작게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죠.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박민수는 아내의 팔을 붙잡아 일으켰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군단장에게 무례를 범한 장교의 아내. 그것도 공개적으로요. 이 소식이 부대로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자.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성훈도 아내 민경의 손목을 잡아 끌었고 최진영 역시 혜림을 데리고 황급히 연회장을 빠져나갔죠. 남겨진 동창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강서윤이 중장이었다니. 군단장이라고 했지? 맞아. 여자가 중장까지 올라간 거 처음 봤어. 유진이 완전히 망신당했네. 군단장한테 저렇게 무례하게 굴다니. 물까지 끼얹었잖아. 미쳤나 봐. 한 여자가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육군 제8군단 군단장이라고 쳤더니 강서윤의 이름이 떴어요. 사진도 있었죠. 정복을 입고 단정하게 찍은 공식 사진이었습니다. 어머, 여기 나와. 진짜 군단장 맞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래. 뭐? 최초라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감탄사를 쏟아냈어요. 와, 경력 좀 봐. 육사 수석 졸업에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네. 국방대학원 최우수 졸업이래. 진짜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게. 우리가 무시할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동창회 회장 김태훈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동창 중에 정말 대단한 분이 계셨습니다. 강서윤 동창은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시고 제8군단을 이끄는 군단장이십니다. 우리가 몰라봐서 죄송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대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속에는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서윤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칭찬하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차 안에서 유진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무겁게 흘렀죠.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나는 몰랐어. 서윤이가 중장인 줄 어떻게 알아? 몰랐다고? 그럼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야? 문제는 거기가 아니잖아. 당신은 사람을 계급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모욕한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군단장님께서 이 일을 문제 삼으시면 나는 끝이야. 진급은 물 건너갔고 최악의 경우 보직 해임될 수도 있어. 그렇게까지? 당신은 몰라. 군대가 어떤 곳인지, 상관에 대한 예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민수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는 내일부터 부대에서 어떤 소문을 듣게 될지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준장 박민수의 아내가 군단장님께 무례를 범했대. 소문은 삽시간에 퍼질 게 뻔했죠. 다음 날 아침 민수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대에 출근하자마자 참모들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누군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힐끔힐끔 쳐다봤죠. 점심시간이 되자 한 중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군단장님, 어제 동창회에서 무슨 일 있으셨다던데요? 어디서 들었나? 그게 소문이 벌써.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참담했어요. 그는 사무실로 돌아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죠. 조성훈과 최진혁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단과 여단에서 부하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어요. 사단장님 부인이 군단장님께 물을 끼얹었대. 여단장님 댁이 군단장님을 무시했다던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유진은 집에서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민경과 혜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둘 다 받지 않았어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죠.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명품 가방도 비싼 시계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군단장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내일 군단장실로 가야 해.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인 걸까요? 그녀는 핸드폰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민수는 군단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20년 넘게 군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긴장한 적은 처음이었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고 들어가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서유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고개를 들었죠.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수는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유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제 일로 부르신 줄 아시죠? 예, 군단장님. 제 아내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서유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올 뻔했지만 서윤의 다음 말이 그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죠. 다만 부군단장, 당신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부대 전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당신의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당신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윤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지휘관의 가족은 곧 지휘관을 대표합니다. 아내가 군단장을 모욕했다는 소문은 이미 부대 전체에 퍼졌죠. 병사들은 물론이고 장교들까지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할 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나가보십시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단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한숨을 쉬었죠. 공식적으로는 문제가 안 됐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진급은 물론이고
부대 내에서의 신뢰도 무너졌어요. 그날 오후 유진은 남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군단장님이 공식적으로는 문제 삼지 않으신데. 정말 다행이네. 다행이긴 뭐가 다행이야. 비공식적으로는 내가 이미 끝났어. 부대에서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억울함도 느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아, 우리 남편도 완전히 난리야. 사단에서 소문 다 퍼졌대. 어떡하지? 나도 몰라. 우리가 직접 사과하러 가는 게 어때?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대로 두면 남편들의 커리어가 끝날 테니까요. 그래, 가자. 우리가 직접 사과하면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다음 날 유진과 민경, 혜림은 군단 본부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대 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정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유진이 군단장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서윤 군단장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이신지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요. 사과드릴 일이 있어서. 잠시 후 연결이 되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무슨 일입니까? 나야 유진이. 어제 일 정말 미안했어. 내가 사과하러 왔는데 잠깐 만나줄 수 있어? 필요 없어. 제발.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어요. 정문 앞 민원실로 와. 유진은 기뻐하며 민경과 혜림에게 손짓했습니다. 세 여자는 서둘러 민원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더 큰 파국을 불러올 거라는 걸요. 민원실에서 서윤을 기다리는 동안 유진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민경은 핸드백을 계속 만지작거렸고 혜림은 다리를 떨었죠. 10분쯤 지나자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들어왔어요. 여전히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세 여자는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서윤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응. 우리가 무례하게 굴었어. 그리고 물까지 끼얹고. 정말 미안해. 왜 용서를 구하러 왔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윤이 다시 물었어요. 진심으로 반성해서 온 거야? 아니면 남편들 커리어 때문에 왔어? 유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곡을 찔린 거예요. 민경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진짜 반성하고 있어. 그래. 서윤은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럼 만약 내가 중장이 아니라 정말로 중령이었다면 너희는 똑같이 사과하러 왔을까? 세 여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의 질문은 그들의 위선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거든요. 서윤의 질문에 세 여자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원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비틀었고 민경은 입술을 깨물었죠. 혜림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도 한때 저렇게 훈련받았습니다.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버텼죠. 여자라는 이유로 수없이 무시당했고 실력으로 증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견디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남편의 계급으로 타인을 무시했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했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서유는 다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너희가 사과하러 온 건 알겠어. 하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유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진심이라고? 너희 진심은 남편 걱정뿐이잖아. 서윤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유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민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각자의 능력과 행실로 평가받겠지. 하지만 소문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잖아. 혜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유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 소문을 만든 건 너희 자신이야. 세 여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의 말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들이 공개적으로 군단장을 모욕했고 그 장면을 많은 동창들이 목격했어요. 소문이 퍼진 건 당연한 일이었죠.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할 말 없으면 난 이만 가볼게. 잠깐만. 유진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가 뭐든지 할게. 뭐든지. 서윤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절박한 표정이었죠. 서윤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 남편들한테 부탁 하나 전해줘. 앞으로 부대 내에서 여성 장교들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너희가 나를 무시한 것처럼 그들도 여성 부하들을 무시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윤의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남편들에 대한 경고였죠. 당신 아내가 저지른 일처럼 당신도 부하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말없이 민원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혜림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낼 이유가 없었죠. 그날 저녁 박민수는 군단 참모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서윤이 그를 따로 불렀어요. 부군단장, 오늘 부인이 다녀가셨더군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어요. 서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군단에 여성 장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약 150명 정도 됩니다. 그들이 부대에서 제대로 대우받고 있습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여성 장교들의 처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윤이 계속 말했어요. 부인께서 저를 무시한 건 결국 여성 군인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편견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혹시 부군단장께서도 무의식 중에 여성 부하들을 차별하신 적은 없습니까?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성 장교를 여군이라고 부르며 구분지었던 일, 중요한 보직을 남성에게만 맡겼던 일,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는 농담을 던졌던 일들이요.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당신 아내의 잘못은 곧 당신의 잘못이기도 하다. 민수는 군단장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아내의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리더십과 가치관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거리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창회에서 벌어진 일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누군가가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글로 올렸고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죠. 남의 직업 무시하다가 본인들이 망신당한 거네. 군단장한테 물 끼얹었다고? 미쳤나? 재벌 며느리라고 우쭐대더니 꼴 좋다. 유진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들은 수군거리며 피했어요. 민경과 혜림도 마찬가지였죠. 한때 우쭐대던 그들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들이었어요. 박민수는 부대에서 여성 장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 중령이 인사과에 민원을 넣었어요. 부군단장님께서 평소 여성 장교들을 차별해왔습니다. 중요한 보직은 항상 남성에게만 주시고 여군들은 행정직으로만 보내셨죠. 민원이 접수되자 다른 여성 장교들도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무의식 중에 저질렀던 차별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조성훈과 최진혁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사단과 여단에서 여성 부하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님은 여성 장교를 전투부서에 배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단장님은 회식 자리에서 여군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지만 쌓이고 쌓이니 큰 문제가 되었어요. 군단 감찰실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서윤은 조용히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달리기를 하고 부대로 출근해 업무를 처리했어요. 동창회 사건은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듯 했죠. 어느 날 저녁 참모장 한성민이 서윤에게 보고했습니다. 군단장님, 부군단장과 예하 지휘관들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여성 차별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군단장님의 지시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대답은 사실이었어요. 그녀는 단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을 뿐이었죠. 부대에서 여성 장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있는가? 그 질문이 촉매가 되어 오랫동안 참아왔던 여성 장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낸 거예요. 박민수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감찰받고 있어. 당신 때문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내가 차별을 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 하지만 군단장님이 던진 질문 때문에 깨달았어. 나는 정말로 여성 부하들을 차별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바꿔야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해. 그날 밤 민수는 동창회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물을 맞고도 당당하게 서 있던 모습이었어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계급장이 아니라 품격으로 만들어진다는 거리요. 3개월이 흐른 어느 날 서윤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서윤 군단장,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행동 덕분에 군 내 여성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한마디의 명령도 내리지 않고 단지 올바른 질문을 던졌을 뿐이죠. 그게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전화를 끄는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 여성 장교가 남성 병사들을 이끌며 훈련하고 있었어요. 당당한 모습이었죠. 서윤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박민수는 감찰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경징계였어요. 중징계를 예상했던 그는 놀랐습니다. 감찰관이 설명했죠. 부군단장님께서 사건 이후 적극적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여성 장교 간담회를 직접 여시고 부당한 인사관행을 개선하셨죠. 그 점을 참작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변화하려 노력했어요. 여성 장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들이 겪었던 차별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갔죠. 조성훈과 최진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서윤이한테 다시 한번 찾아가도 될까? 왜? 진짜 사과하고 싶어? 이번엔 남편 커리어 때문이 아니라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서. 민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그녀도 많은 걸 깨달았던 거죠. 명품으로 치장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소박한 옷차림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봐. 유진은 혼자 군단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민경도 혜림도 없었어요. 민원실에서 서윤을 기다리며 유진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렸지만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계속 말했어요.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알았어. 사람을 돈으로, 지위로 평가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 내가 중장이든 중령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야 했어.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게 먼저였는데.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잘못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네. 정말? 응.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서윤은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유진, 우리 다시 시작할까? 25년 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자는 악수를 나눴어요. 길고 무거웠던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깨달음을 통해서. 동창회에서의 모욕은 분명 상처였지만 그 상처가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의 계기가 되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윤은 작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군단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동창회에서 무시당했던 서윤이 알고 보니 군단장이었다는 반전도 통쾌했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서윤이 보여준 진짜 리더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올바른 질문 하나를 던졌을 뿐이죠. 여성 장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있습니까? 그 질문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유진은 처음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결국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진정한 가치는 계급장이나 명품 가방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변화하려는 노력에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